자, 지적 측량입니다. 지적 측량 이렇게 되는데, 지적 측량은 매년 시험에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건 대단히 기술적이고도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적 측량의 대상이 뭐가 있고 지적 측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그죠? 대상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물어봅니다. 특히 이 절차에서는 지적 측량 기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주 셀 수도 없이 물어봤죠. 요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적 측량 대상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 지적 측량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용어 정의에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그러니까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 그래요. 지적 측량 용어 정의는 매년 낱개의 지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용어 정의 같은 거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은 크게 두 가지 측량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기초 측량 그래요, 그죠? 기초 측량 제일 먼저 실시한다고 해서 1차 측량 그러기도 합니다. 아주 정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 측량 그래요. 세부 측량. 이거는 이 기초 측량의 기초에서 실시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2차 측량 그러죠. 우리가 흔히 지적 측량 그러면 바로 이 세부 측량을 얘기하는 거야. 자, 기초 측량이 뭡니까? 그러면 지적 기준점 그래요.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 그래요. 지적 기준점은 용어 정의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지적 삼각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삼각 보조점 그래요. 삼각 보조점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 도근점 그래요. 지적 도근점. 이 지적 도근점은 이게 도면을 작성하고자 할 적에 뿌리가 되는 점이다. 그래서 지적 도근점 그래요. 바로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각 필지의 경계점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경계점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이라 해서 지적 삼각점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지적 도근점 측량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선 뭐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지적자를 빼면 틀려요. 그냥 삼각점 측량 그러면 틀려요. 지적자 빼는지 안 빼는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이 도면에 어떤 형태로 등록이 됩니까?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동그라미하고 십자 표시,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하고 옅은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은 맹탕 동그라미 형태로 도면에 등록이 됩니다. 요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측량이 뭡니까? 그러면 세부 측량은 이건 구체적으로 1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측량이야. 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도나 그 다음에 임야도와 같은 것을 작성하고자 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세부 측량 그래요. 다시 한번 1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임야도 등에다가 이 일필지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는다 그래서 세부 측량 그래요. 세부 측량에는 약 15가지 그 측량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12가지의 그 측량 대상이 있느냐 하면 복, 신, 등, 본, 말, 축, 그 다음에 정, 확, 그 다음에 검, 기, 원, 현이라고 하는 약 12가지의 측량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외울 필요가 없겠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복서부터 요 화까지는 가만히 봤더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전부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8가지 측량은 여러분들이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여기를 보면 신규 등록 그래요. 신규 등록 시 측량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 측량 그래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시 측량을 해야만 한 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면성 말소 그래요. 그죠? 해면성 말소 측량 그런데 이건 1필지 전부가 바닷물에 가라앉으면 경계만 말소하면 되니까 구태여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해필이면 1필지 일부만 바닷물에 가라앉아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경계점 찍어서 일직선을 연결해야 돼요. 분할 측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측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은 뭡니까? 그러면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이야. 축척이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해당 동네, 즉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새롭게 결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정정 측량 그런데 등록상 정정 측량 그래요. 자, 1필지의 경계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을 정정하고자 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을 한다 할지,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등을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확은 뭡니까?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뭡니까?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러죠.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새로 들어온 측량인데 지적 제조사 측량 그래요. 지적 제조사 측량. 그러니까 요 8가지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측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한 4가지 측량이 있는데 그나마도 기초 측량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기초 측량 그래요. 그러면 이제 3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검이 뭡니까? 그러면 검사 측량 그래요. 그죠? 여기 복서부터 지적 확정 측량까지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했을 때 과연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이 다시 한번 실시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검사 측량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소관청이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따금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이 등록 공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은 뭡니까? 그러면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에 현은 뭡니까? 그러면 이건 지적 현황 측량 그래요. 그죠? 현황 측량. 요 2가지 측량은 어떤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비교 측량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그대로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 그래요.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된 경계하고 지상 건축물 등이 과연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끝나는 측량이야. 그래서 이 측량은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측량 성과물 등을 토대로 해서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나 이건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소관청으로부터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를 해주면 좋겠네요. 복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죠? 복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워낙 깨끗한 애가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왜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까? 그러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복현이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되긴 하지만 측량을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합병입니다. 합병은 있던 경계점마저 소멸하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래요. 경계점을 찍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계점을 찍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합병, 지번 변경, 지목 변경 등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구태여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들은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합병이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이동 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돼요. 그죠? 합병의 경우에는 과연 양필지가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실사 정도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그 해당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는 봐야 되겠다라는 게 실사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지적 측량편에서 제일 먼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적 측량의 대상입니다.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지적 측량 절차를 또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 절차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지적 측량 절차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요. 자, 지적 측량 절차 한번 가보죠. 제일 먼저는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돼요. 토지 소유자, 내 토지 좀 측량 좀 해주십시오.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그래요. 이해관계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들으라고 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에 관한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게 진실한 경계인지 측량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래요. 시행자는 우리 동네 토지 한 필지만 측량을 해주지 말고 우리 동네 모든 필지를 다 측량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위 신청권자야. 그죠? 대위 신청권자도 개별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토지 한 8필지, 10필지만 측량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할 수 있어요. 뭐 의뢰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뭐 무지기수로 있겠죠. 자, 제일 먼저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토지 소유자 등이 누구한테 측량을 의뢰하느냐 그랬더니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한대요. 그죠?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의뢰의 상대방은 소관청이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입니다. 근데 지문에 토지 소유자 등은
지적소관청한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살짝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관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문을 딱 보면 끄떡끄떡 그래요. 근데 소관청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 수행자는 많지도 않아요. 2명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지적 측량업자 그래요. 또 한 명은 지적법에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요. 그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전에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그 공사의 명칭을 바꿔놨죠. 딱 이 두 사람이 지적 측량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지적 측량업자의 경우 측량 범위야.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지적 측량. 또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이 두 가지 측량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측량을 다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소관청이 실시하는 검사 측량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검사 측량만 제외하고 지적법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측량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요.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적법에서 나오는 모든 수수료나 사용료 등은 수입 증치나 수입 인지 형태로 납부를 한데 지적 측량 수수료만 유일하게 현금으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렇게 말소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징수를 하지 않아요. 너무 가혹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기억을 해두고 그러면 의뢰를 받은 지적 측량 수행자가 막바로 측량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지적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입니다. 그죠? 수행 계획서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해서 그 다음 날까지 유식한 말로 이 길까지 그러죠. 이 길까지 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죠? 왜 제출합니까? 그러면 소관청은 원칙적인 성과 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소관청한테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측량을 실시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측량은 뚝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측량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 걸려요. 이 기간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을 쫓을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측량 기간하고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합의에 의한 기간도 마찬가지죠. 검사 기간하고 측량 기간하고 무슨 기간? 검사 기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요. 측량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은 한 5일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일 정도만 충분합니다. 그죠? 그래요. 합의에 있을 때는 합의에 의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 그 측량 기간은 전체 기간에, 그죠? 전체 기간에 4분의 3은 무슨 기간? 측량 기간이 되어야 하고 검사 기간은 전체 기간에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여기 법으로 정한 기간 중에서 5일, 4일은 이미 기준점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5일, 4일 정도만 충분해요. 그죠? 근데 어떤 동네를 가보면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동네도 있단 말이야. 그런 동네에 가서는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 그러죠. 알파. 자, 요거는 몇 점을 기준으로 하냐면 15점을 기준으로 해요. 15점 이하를 설치를 해서 측량하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기본 며칠 4일을 더 줘요. 근데 15점을 초과해서 설치를 하고자 할 적에는 기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까지마다, 그죠? 4점까지마다 며칠씩을 1일씩을 가산을 하도록 됩니다. 요 정도의 기간은 조금 더 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런 기간을 통해서 측량을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야.